네, 한국석유공사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동석 사장님, 지난해 6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전파했던 대왕고래의 꿈 실패로 판명됐죠.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당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것은 막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제 권한,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차관님이 말씀하셨던 정무적 개입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산업부한테만 보고를 하고 네, 나머지 상황을 앞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한규 의원님께서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특히 당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신 내용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저희가 5번 시추를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5번 시추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탐사 성공률이 20%라면서 5번 시추가 필요하다. 시추공 한 곳당 1천억 원이 든다고 하면서 5천억 원 예산을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5번 시추해야 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니까 의무시추와 후속시추는 구분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요 없다. 하지만 5번 시추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뚫어보더니 이제 경제성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시추는 중단하고 지금 동해 울릉분지 전체에 대해서 다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 5번 시추가 언제 처음 나온 얘기인지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2024년 1월에 진행된 이사회에서 사장님께서 직접 당시 최소한 5공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신 그런 내용이 발견이 됩니다. 사장님 기억하시죠? 발언하실 때 무슨 근거로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꼭 5번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최소한 5번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 5공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배경은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G코스가 20%니까 하면 한 5개 정도로 그렇게 20%니까 5번은 뚫어야 된다. 그거는 5번 뚫으면 한 번은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인가요? 확률로서는 그 정도 저것이 최소한 5번 시추해봐야 되고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G코스의 개념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예, 근데 20%가 5번 뚫으면 한 번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5회 시추 계획의 근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사전에 보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5회를 승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석유공사 중장기 경영 목표에 5번 시추한다고 하면서 저희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5번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사장님께서 최소한 5번 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되지 않은 다른 근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했었는데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20%에 대해서도 액트지오는 단일 성공률 20%를 보고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사회 자료를 봐도 대왕고래 탐사 성공률은 19.1%고요. 7개 유망 구조를 평균을 내면 15% 정도 나옵니다. 20%의 근거를 따져 물었을 때도 답변을 못 하셨고 지금도 답변 못 하시죠? 20%의 근거는 저기 장관님께서 그냥 19.1%를 올려서 20% 했고 지난번에 지난번 국감 때 이현주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것은 탑3 3개 첫 번째 가장 확률이 높은 3개의 구조를 평균하면 20%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19.1, 근데 왜 대왕고래 구조 20.1. 한번 뚫어보시고 중단하신 건가요? 중단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저는 근거 없이 성급한 판단을 내놓은 이유는 석유공사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신 걸 결정한 것도 석유공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었고 이를 반등시키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화답해서 정부 부처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무리한 사업 추진에 동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감사원 공익감사 이미 청구됐는데 5번 시추 계획의 발표 경위도 저는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왕고래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석유공사가 6년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채가 작년에 21조 8천억 원으로 2020년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이래 최고치입니다. 맞죠?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 2016년부터 10년간 진행한 전체 탐사 사업 시추비가 1,9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57.5%에 달하는 비용을 대왕고래 한 번 뚫는데 지출했는데 거기서 회수를 못했잖아요. 그럼 회수율 0%입니다. 해외 사업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었죠. 사과도 한 사업인데요. 하베스트 사업 같은 경우에 0.57% 기록했죠. 그래서 더 이상 대왕고래 같이 불확실한 사업에 공사의 역량을 낭비하면 안 된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가뜩이나 차고 넘치는 그런 공사의 빚을 부풀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 추진 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해보고자 저희가 노력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저희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자원개발 사업은 철저한 사업성 검증과 리스크 관리 절차 하에서 아마 공사에서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 차원에서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나 페트롤리엄 아시죠? 예. 하베스트만큼은 아니지만 다나 페트롤리엄도 회수율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예. 지금 이 회사도 석유회사가 3조 이상 돈을 투자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는 보니까 이스라엘 해역에서 가자지구 새로운 유전개발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불법 경영에 대한 법을 시행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분쇄의 인기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다나페트롤리엄이 1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워낙 반대가 심한 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분쇄가 안 되기 때문에 탐사권은 하고 있지만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죠? 지금 사실 외모 비용이 너무 크다는 시기에 이 사업의 전체적인 리스크, 사업에 사업하다는 중간적인 네,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아직 계약한 건 아니니까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베스터 15년 전에 대형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는 뭐 석유공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의 특징은 뭐였냐게 되면 생산 광구입니다. 자산은 탐사 광구, 개발 광구, 생산 광구가 있는데 그때는 생산 광구를 많이 돈이 많이 듭니다. 탐사해서 개발로 가려면 한 10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베스트 부분을 저희들이 잘해서 지금도 많은 그 리스크 관리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대왕고래 쪽에서는 이거는 투자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아직 지금은 첫 번째 실패했다고 중단한 것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장기적 계획. 네. 아니 다시 5번이라는 것은 장래 계획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프론티어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네. 한 번으로 안 된다는 정리해 주세요. 것입니다. 예. 네. 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